토지거래허가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강남 4동에서 뭐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빌딩이든 오피스텔이든 모든 걸 거래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상에나 내 재산 갖고 내가 파는데 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야, 진짜 말이 안 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이게 애초에 법의 그 입법 취지가, 법을 만든 목적이 신도시를 만든다든가 혹은 도로를 새로 놓는다든가 했을 때 갑작스럽게 투기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것을 법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것도 꼼수를 써요. 그것도. 토지거래허가제를 마치 말입니다. 주택거래허가제처럼 지금 강남 4동에다 적용을 한 거예요. 예. 너 거기서 아파트를 사고 팔려면 허가 받고, 예. 또 단독주택을 사고 팔려고 해서 허가를 받아라. 상가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다.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야, 이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도 침해이거니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예. 저는 민주주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야말로 정부 중심의 어떤 운영체제, 국가주의, 결국 사회주의라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법을 봐도 이런 법은 진짜 도대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신도시 만들 때나 도로 건설할 때 적용되는 법을 강남 4동에다가 적용시켜 놓고, 예, 모든 거래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마 역사는요, 반드시 이거 평가할 거예요. 세상에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이 시행된다는 자체가 참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돼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빚내 집사라 했으니까 빚내 집사지 말고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대로 돌려놓지도 못하고 규제는 뭐 21번이나 대책을 발표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규제를 때린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살락하면 고시를 보는 것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규제하잖아요. 시장경제를 이렇게 무너뜨리잖아요. 결국은, 예, 시장경제를 무너뜨린 그 화는 시장경제에 미칩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시장경제는 깨진다고 하지만 또 다른 데서 새로운 시장경제가 태어나요. 대한민국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한 또 시장은 형성이 될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규제한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토지면적이 기준입니다. 이게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주택거래허가제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면적당 이제 규제가 되는 겁니다. 주거지역 18제곱미터만 되고요.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가 넘기면 반드시 주택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상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받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적발되면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엄청나죠. 토지 가격의 30%예요. 한 평에 1억 간다 그러면 3천만 원, 10평이면 3억 내는 거예요. 어길 수가 없죠. 엄청난 법이니까 이거는요. 법의 형사처벌도 대단합니다. 대단해. 왜 이렇게 시장경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법까지 나왔느냐.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우뚝 솟은 건물이 GBC예요. 쉽게 말하면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그래서 GBC입니다. 줄여서. 그리고 이 거리가 영동대로입니다. 영동대로. 여기 코엑스가 있고요. 코엑스. 무역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무역센터. 영동대로에는요, 광역복합환성센터가 이 대로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잠실운동장이거든요. 이 잠실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하나의 스포츠 마이스라는 게 이제 전시 시설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코엑스 같은 게 하나 더 들어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서 이 전체를 리모델링 합니다. 호재 중에 호재.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에 이제 한복판이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죠? 서울에 한복판이 된다고 하니까 이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이름으로 다 묶어버린 거예요. 이 주변이라는 게 이 GBC, 그 다음에 코엑스를 중심으로 한 삼성동이요. 그 뒤쪽에 대치동, 그 앞쪽에 청담동, 그 넘어서 잠실동이 잠실동. 이 지역 전체를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최적의 조건 아닙니까? 우측에는 한강이 아주 유유히 흐르고요. 가운데는 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탄천이. 이 탄천은요, 깨끗합니다. 옛날에 정비가 안 됐을 때는 여기 뭐 구정물이 내려간다, 흙탕물이 내려간다 난리였지만 지금은 가보면요, 이 물고기가 다닐 정도로 깨끗해요. 게다가 이 탄천 주변을 정비를 해서 아예 올레길을 만들어 뒀습니다. 이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성남으로 가서 이 신천동으로 해서 다시 한강으로 돌아오는 이 올레길까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삶의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게다가 GBC부터 시작해서 서울 복합 환성센터까지 만들어지고 전시시설까지 만들어지면 여기가 그야말로 서울의 한복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더 선명하시죠. 잠실동이 탄천 건너서고요. 삼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뒤쪽이 대치동, 앞쪽이 청담동, 이 잠실 내동입니다. 내동. 이 내동이 지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말입니다. 참 이렇게 되면 이쪽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말하면 분명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요, 이게 그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거래 못합니다. 왜 거래를 못하느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2년 거주를. 그래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2년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토지 거래나 혹은 상가 거래나 오피스텔 거래나 뭐든지 간에 실제 대지 면적이 주거 면적은 18제곱미터고요.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가 넘으면 무조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할구청에다 지금 받게 되는데
관할 구청이 굉장히 까다롭죠.